우리가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용액들의 산성과 염기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네,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식초, 비눗물, 사이다, 레몬즙, 이온음료, 유리세정제에 여러분들이 자주색 양배추를 지시약을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실험한 내용이랑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여러분들이 떨어뜨렸던 것은 묽은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은 어느 쪽에?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짙은 붉은색 쪽. 여기가 네, 묽은 염산이 되겠지. 묽은 염산. 그 다음에 식초하고 레몬즙, 식초 어땠어요? 식초, 네, 약간 좀 짙은 레몬즙. 그리고 식초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어요. 식초도 약간 붉은색 계통. 그치? 레몬즙과 식초도 붉은색 계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온음료하고 사이다. 약간 보라색. 그렇죠. 보라색. 어쨌든 완전히 짙은 붉은색, 분홍색보다는 약간 한 이 정도. 사이다, 이온음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리세정제는 무슨 색을 띄었어요? 그렇죠. 청록색. 유리세정제는 이쪽이었어요. 유리세정제. 그렇죠. 비눗물 어땠어요? 역시 거의 뭐 하늘색.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어떤 색이었죠? 거의 네, 노란색. 자, 그래서 원래 양배추 실제로 그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자체는 네, 한 이 정도 색을 띠고 있다가 산성인 용액,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산이나 레몬즙, 식초, 사이다, 이온음료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워봤죠? 이런 산성인 용액을 띠니까 어떤 색깔 계통이야? 약간 좀 붉은, 네, 붉은 색깔 계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을 넣었을 때는 어떤 색으로 변했어요? 네, 자,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쪽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리트머스 종이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해서 용액을 분류해 봤는데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분류해 봤어요. 그런데 자주색 양배추의 지시약을 사용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볼 수 있었어. 그런데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을 것 같아.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나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는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이 용액은 산성, 이 용액은 염기성, 이건 알 수 있었지. 그런데 지금 이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용액을 넣었을 때 얘네 다 산성이야. 얘네 다 산성인데 산성 중에서도 묽은 염산이 가장 산성이 강한 거구나. 이온음료도 산성은 산성인데 염산과 비교했을 때는 좀 산도가 좀 덜하구나. 네, 이런 사실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액의 산도라 그러는데 pH라 산도라 그러는데 어떤 용액이 훨씬 더 산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시약은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시약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pH 시험지라는 겁니다. 묽은 염산에다가 pH 시험지를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은 빨강. 그 다음에 묽은 수산화나트륨은 어땠어요? 뭐 거의 초록색, 초록 혹은 뭐 청록색 이런 식으로 변했죠. 그 다음 식초 어땠어요? 식초 주황색. 그 다음에 비눗물 어땠어요?
비눗물 이건데 거의 연두색 혹은 뭐 어쨌든 녹색 계열. 그 다음에 사이다 어땠어요? 사이다 역시 주황색. 레몬즙 어땠어요? 레몬즙 약간 어쨌든 주황색 쪽. 그렇지. 그 다음에 이온 음료. 이온 음료는 뭐 그래요. 이것도 주황색이라고 합시다. 주황색. 그리고 유리세정제. 유리세정제는 네 연두색 혹은 숫자 적은 사람도 있어요. 잘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색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pH 시험지에 보면 pH 시험지 앞에 보면 여러가지 색마다 번호가 붙여져 있지. 네, 그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묽은 염산은 빨간색이니까 pH 1에 해당한다. 묽은 수산화나트륨은 몇 번이었어요? 수산화나트륨은 거의 반대쪽에 있었지. 10번 혹은 11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초는 2번. 식초 뭐 2번 정도? 2번, 3번? 좋아요. 그 다음에 비눗물은 무슨 색이었어요? 7번보다 좀 짙지 않았나? 어쨌든 7번, 8번. 이거 왜 7번이 나왔는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다 주황색. 약간 5번 정도. 그 다음에 레몬즙은 어땠어요? 레몬즙 2, 3번 사이 정도. 그 다음 이온 음료 좀 약했죠. 이온 음료 4번이나 4번 5번 정도. 그 다음 유리세정제는 8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지금 고남혁 놔두세요. 실험도구에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김수루 칭찬하나. 네, 보세요. 그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번호가 이 용액의 산도, 즉 pH가 됩니다. pH. 산도라 그래요. 산도. 이 용액이 산성에 가까운지 염기성에 가까운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산도라고 하고, 붉은 염산처럼 번호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슨 용액? 산성 용액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처럼 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용액? 염기성 용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 가운데 중성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번을 중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pH 7번이 중성입니다. 7번을 기준으로 해서 7번보다 낮으면 산성, 그 다음에 더 높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염기성 용액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비눗물은 분명히 염기성인데 왜 이번 실험에서는 7번에 가까운 색이 나왔을까? 비눗물. 정답은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 손 씻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중성에 가까운 용액이 됐고, 그거는 레몬즙도 마찬가지. 레몬즙도 사실 좀 더 짙어야 돼요. 짙어야 되는데 레몬이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써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못하고 물을 좀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색이 생각보다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색은 아니었습니다.